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에버라인 본사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죠. 오지수, 26살의 신입사원입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좋은 집안 배경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밝게 인사하며 사무실로 들어서자 이미 1시간 전부터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던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한선희, 49살의 그녀는 소탈한 차림새로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있었죠.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선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지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청소부 정도로 여기는 그녀에게 굳이 정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실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팀 대리인 박민석은 선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인사팀 과장인 유미영은 슬쩍 눈치를 보며 지나갔죠. 하지만 지수만큼은 달랐습니다. 아, 선희 씨. 지수가 갑자기 손을 들며 부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스타킹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급한 미팅이 있는데 올이 나갔네요. 선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지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이죠. 민석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씨, 선희씨는 청소 담당이신데. 아, 그냥 하라고요. 급하다니까요. 지수가 짜증스럽게 말하자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고 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잔을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알 수 없게 바닥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갈색 얼룩이 바닥에 번졌고 휴지와 과자 부스러기도 함께 떨어졌죠. 아이고, 실수했네요. 지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희가 다가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준비하자 지수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선희 씨가 치우시겠죠? 저는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그 순간 선희의 눈이 잠깐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시작했죠.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수가 선희에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존중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누군가는 그녀가 회의 자료를 흘끗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에 공지사항이 떨어졌습니다. 내부 메신저 창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나타난 메시지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죠. 전 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 신임 대표이사 참석 예정. 지수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명문대 출신답게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단정한 그녀로서는 대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야, 민석아. 지수가 옆자리 민석을 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워크숍에 오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잘 보이면 나 대리 승진 각이야. 민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지수씨,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스펙 좋은 거 알잖아. 대표님도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야. 지수는 벌써부터 승진 후의 삶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사무실,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기분을 상상했죠. 그때 선희가 지수 책상 근처로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거기 좀 비켜요. 지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세요. 선희는 아무 대꾸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결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워크숍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선희를 부렸어요. 선희 씨, 프린터 토너 떨어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래요? 선희 씨, 회의실 의자 좀 더 닦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정수기 물도 갈아주세요. 선희는 매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점점 불편해했지만 지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놔야죠.
지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유미영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저는 기획하고 선희 씨는 청소하고. 지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가 물티슈를 들고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가 커피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닦으시라고 가져왔어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물티슈를 받더니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거 다시 안 줘요? 서비스 정신도 없네. 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물티슈를 주우며 새로운 걸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지수와 선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선희의 눈에는 지수가 예상하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그런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대표에게 인정받을 생각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워크숍 당일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에버라인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오늘 대표님 뵙는 날이니까 다들 긴장 풀고 자연스럽게 해요. 유미영 과장이 직원들에게 당부했지만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역역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 앞쪽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나타날 대표를 상상하며 이미 인사말까지 준비해뒀죠. 명문대 출신답게 자신감 넘치는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발전 방안까지 언급할 계획이었어요. 저기 누가 오시나 봐. 민석이 무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그런데 무대로 올라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중년 여성이 당당하게 단상에 섰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버라인 대표이사 한선희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던, 자신이 온갖 심부름을 시켰던 그 선희였습니다. 어떻게? 지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희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희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거든요. 민석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고 유미영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앞으로 제가 함께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선희 대표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지수에게 머물렀을 때 지수는 작아지고 싶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지수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오늘이 최악의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가 선희 대표님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너도 봤잖아. 스타킹 사라고 심부름시키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대표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어떡하지? 지수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선희 대표의 차분했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연회장을 지나가는데 선희 대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 대표는 잠깐 지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무관심한 시선이 지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선희 대표의 정체가 밝혀진 후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지수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지수의 자리는 점점 외딴섬이 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수 자신도 위축되어 있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희 대표는 대표실에서 조용히 지수의 행동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안팀에서 가져온 사무실 감시 카메라 영상들이었습니다. 스타킹을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 장면,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물티슈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군요. 선희 대표가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한편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수의 갑질 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야? 대표님이 청소부 신분으로 계셨을 때 일이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선희 대표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수는 사내 카페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렸어요. 지수 그 영상 봤어? 응, 진짜 충격적이더라. 대표님한테 그렇게 했다니.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 나도 몇 번 불편했거든. 지수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회사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선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끔찍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니. 정말 기분 나쁘다. 대표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지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지수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영상은 회사 내부를 넘어서 외부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길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회사 로비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린 대화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그 영상에 나온 사람 아니야? 청소부한테 갑질한. 지수는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랐다던데. 갑질 신입사원이라고 제목 달려있더라. 조회수가 100만 회 넘었다면서? 지수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에 올라 있었어요. 영상 제목은 대기업 신입사원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명문대 나왔다고? 교육이 문제네.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회사에서 잘리는 게 당연하지. 실명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지수가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고 지수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속 주인공이래. 청소부한테 스타킹 심부름 시켰다면서. 진짜 비상식적이다. 지수는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모든 게 쓰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자 지수는 음식을 남기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회식 공지가 떨어졌어요. 월말 회식이라고 했지만 지수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억지로 참석했어요. 회식 장소에서 지수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고 건배할 때도 잔을 부딪히지 않았어요. 대화에도 끼워주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괜찮으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지수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모자를 깊이 눌러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마다 영상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개인 정보까지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지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히 회사 내부나 국내 SNS를 넘어서 해외까지 퍼져나갔어요. 한국 직장 갑질 문화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맞지? 그 갑질 영상에 나온. 진짜 뻔뻔하게 출근하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사무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가 지나가면 대화가 멈췄고 회의에서는 아예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업무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점심이나 커피 타임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에서 지수의 개인정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대학교 학과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찾아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SNS 계정도 발견되어 과거 게시물들까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더니 집안도 좋다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나? 학벌만 좋으면 뭐해, 인성이 이런데. 지수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저장된 게시물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수야,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봤다. 이게 정말 내 얘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청소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수야, 회사 그만두고 집에 와라.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 주 금요일 지수는 결국 인사팀에 퇴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미영 과장은 서류를 받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씨,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선희 대표님께 사과라도. 면담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수는 며칠 전 선희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를 통해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어요. 대표님께서는 따로 만날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대표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희 대표의 냉정한 거절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거든요. 퇴사 당일 지수는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입사할 때만 해도 승진을 꿈꾸며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수씨.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락은 계속하죠.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또 울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나서며 로비를 지나갈 때 지수는 선희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선희 대표는 잠깐 지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의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잃은 건 직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선희 대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냉정하지만 틀리지 않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자신의 갑질 영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취업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이름만 쳐도 갑질 신입사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요.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자 지수는 취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설령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관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바로 탈락이었습니다. 지원자분,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 본인 맞나요? 한 회사 면접에서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지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야 해서요.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불합격. 지수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명문대 졸업장도 좋은 집안 배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이었죠. 2달째 되던 어느 날 지수는 작은 동네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아르바이트. 구함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바꾸면 혹시. 지수는 개명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그 작은 식당에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어요. 사장님은 10대 중반의 친근한 여성이었습니다. 경력이 없네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중에 혹시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봐 항상 긴장했거든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녔고 가급적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하찮게 여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가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의 작은 요구에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님이 음식을 흘리며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예전에 지수라면 누군가 치우겠지 하며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바로 걸레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선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일부러 흘린 커피를 묵묵히 치우던 그 모습이 말이죠. 이제야 그때 선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지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처음보다 많이 적응한 것 같네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수는 매일 밤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어요. 선희에게 했던 행동들, 동료들을 무시했던 태도들, 그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그런 변화가 생기기까지 지수는 참 많은 시간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명 절차가 완료되고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물과 메뉴판을 가져다 주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멈춰 섰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선이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선희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더 올려 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메뉴 확인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했어요. 선희는 메뉴를 보며 잠깐 지수를 바라봤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희가 자신을 알아봤는지 아니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지수는 계속 선희를 의식했어요. 선희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지수가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가 단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수와 선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지수가 기억하는 그 깊이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냉정함보다는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고 지수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며 슬쩍슬쩍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실수로 물컵을 쏟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흘러넘쳤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지수가 바로 달려와서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선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고 손님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말이죠. 식사를 마친 선희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지수는 긴장하며 계산을 도와드렸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희가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선희가 식당을 나서려 할 때 지수와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선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창문 너머로 선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선희 대표님을 봤다. 나를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던 것 같아. 따뜻했다고 해야 할까. 나도 예전에 나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지수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했는가로 평가받는다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지수는 작은 카페 취업에 성공했어요. 식당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태도가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예전의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지수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 선의를 보곤 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미소를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수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이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성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